10년 전 남편이 전부인과 이혼하기 전. 아니, 오늘 쉬는 날도 아닌데 서점문을 왜 안 열어요? 임시 휴일이야? 무슨 일 있는 거야? 불은 다 꺼놓고 문은 또 열어놓고 안에 있어요? 은영 씨, 문이 열려 있었나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세상에, 민수 씨 울어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얼마나 울었기에 얼굴이 그렇게 퉁퉁 부었어요? 어디 아파요? 세희 씨는 어디 갔어요? 그게 그 여자가 밤사이 야반 도주를 했어요. 제 인생은 다 끝났습니다. 야반도주라니, 민수 씨 농담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둘이 무슨 일 있었어요? 부부싸움을 이렇게 요란하게 하는 거예요? 농담도 장난도 아니에요. 부부싸움 같은 것도 아니고요. 저 원래 대출까지 받아서는 다 들고 날랐지 뭡니까? 네? 아니, 세희 씨가 그런 사고를 쳤단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미안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은영 씨가 믿을 수 없어 하는 게 당연해요. 저라도 농담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민수 씨, 거기 그렇게 웅크리고 있지 말고 일단 일어나요. 저는 이제 아무 희망도 없어요. 아무런 의지도 없다고요. 저는 40대 후반으로 남편과는 40대 초반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이 있는 상가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제가 남편을 처음 알게 될 당시 남편은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였던 건 아니고 남편은 물론이고 당시 남편의 부인이었던, 그러니까 남편의 전부인과도 상가 이웃으로 가깝게 지냈던 겁니다. 그 상가에서 저희 셋만이 나이가 비슷한 또래였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편했고 쉽게 가까워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전부인이 대출까지 받아들고 야반도주를 한 겁니다. 남편의 전부인이 다소 사치스러운 면이 있긴 했으나 그런 사고까지 칠 줄은 몰랐기에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이웃으로 친구로 남편을 많이 챙겼죠. 남편은 전부인을 찾으려 수소문하고 다녔고 반년 만에 찾아냈으나 이미 가져간 돈은 다 날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남편이 갖는 조건으로 이혼했어요. 재산이라고 해봐야 그리 많은 것도 아니었으니 남편에게는 상처만 남은 이혼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랄까, 두 사람에게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이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남편과 저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쭉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헤어진 후 제대로 된 연애조차 하지 않았던 저는 초혼이었고요. 남편은 자기는 재혼이고 저는 초혼이었던 것을 늘 미안하게 여겼고 그만큼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원래도 다정한 사람인데 얼마나 저를 챙겼는지 모릅니다. 행복한 신혼이었죠. 방학 때가 아니고서는 제 공부방보다 남편 서점이 항상 먼저 문을 열었으니 저는 늦지막히 출근하여 점심 도시락을 싸가서 남편과 함께 먹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고, 저보다 일찍 문을 닫는 남편이 저녁을 준비해와 제 공부방에서 같이 먹고 제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같이 퇴근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 공부방에서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던 때였습니다. 신혼 초. 어? 건물주 전화잖아?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나 많이요? 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길래 목소리가 그래? 건물주가 뭐라고 하는 거야? 월세며 보증금이며 둘 다 턱없이 올려달래.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도 넉 달이면 재계약해야 되는데 그럼 나도 그만큼 올려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정말 곤란한데.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둘 다 그걸 올려주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 아니, 아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야. 이제 우리 어떡하지? 아무래도 다른 상가 찾아서 옮겨 앉을 때가 됐나 봐. 그렇게 많이 올려주고 여기 있을 순 없잖아. 우리 조건에 맞는 곳으로 잘 찾아보자. 남편과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조금 더 저렴한 상가를 알아보러 다녀야 했는데 그러다 꽤 괜찮은 조건의 상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원으로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제가 운영하던 공부방보다 규모가 큰데 조건이 썩 괜찮았고 사용하던 집기들도 권리금 없이 넘겨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싶었죠. 인테리어 손을 좀 봐서 공간을 나눠 일부를 서점으로 운영할 생각을 하다가 남편도 저와 같이 공부방을 운영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설득한 거예요. 아유, 내가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 난 대학 다닐 때 과외 아르바이트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란 말이야. 당신처럼 좋은 대학, 좋은 과 나온 사람이 어떻게 과외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안 해봤어. 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도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건데 뭐. 그 정도는 당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 당신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보다 더 잘할지도 모르지 뭐. 우리 같이 해보자. 난 정말 당신이랑 같이 해보고 싶어. 남편과 함께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공부방이라고 내걸었던 간판을 학원으로 바꾸고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준비하고 공부할 것도 많았지만 남편과 함께하니 그것도 재미있고 좋았죠. 혼자서 고민할 때보다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남편이 아주 열정적으로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하며 큰 도움이 됐고 그렇게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학원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수학을 특별히 잘했다더니 남편은 경시대회 준비반을 신설해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가르친 학생들이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하며 입소문이 제대로 났고 그 덕분에 저희 학원은 대기 학생들이 줄을 설 정도로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잘 되는 바람에 남편과 저는 공강 시간 없이 빡빡한 수업 시간표를 소화해야 했지만 돈 버는 재미도 짭짤했고 또 힘들어도 늘 함께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유난히 피곤하다 싶은 날에도 남편이 제 어깨에 한번 주물러 주는 것으로 피로가 확 달아나는 것 같았으니 말입니다. 작년 제 생일에는 남편이 특별히 예약한 식당에서 로맨틱한 서프라이즈를 해주기도 했답니다. 작년 생일.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한 거야. 나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해.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고맙지. 당신 덕분에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적성에 맞는 일도 찾게 된 거잖아. 무엇보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에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야. 아, 뭐야. 오늘 나 계속 울리려고 작정이라도 한 거야? 앞으로 좋은 날들이 얼마나 더 많을 텐데. 벌써부터 이렇게 감동시키면 어떡해. 나 자꾸 기대한다. 얼마든지 기대해. 절대로 당신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돈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도 더 소중하게 누리며 살자. 내년 휴가 때는 당신이 가고 싶어 하던 이탈리아로 여행도 가고 말이야. 아, 정말? 정말이야? 당신 약속하는 거야? 내년 휴가 때는 우리 이탈리아 가는 거다? 상상만 해도 벌써 너무 좋아. 나 오늘 진짜 생일 제대로 누리는 것 같아. 돈보다 소중한 건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보내는 시간이잖아. 진짜 소중한 걸 누리며 살면 좋겠어. 아, 나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 싶어. 우리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자. 정말 그러고 싶어. 마흔 넘어 한 결혼이긴 했지만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도 잠깐 하긴 했었습니다. 병원에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우리에게 아이 복은 없나 보다 하며 포기했었는데
작년 제 생일에 남편이 제게 하는 말들을 들으며 자식 없어도 이런 남편이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꿈만 같았던 생일을 보내고 이후로 계속된 일상은 여전히 바쁘고 똑같이 반복되는 날들이었지만 저는 남편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연말을 앞둔 작년 어느 날 남편과 저는 학원 쉬는 날에도 학원에 나가 방학 특강이며 다음의 일정 등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손님이 학원으로 찾아온 겁니다. 뜻밖의 손님은 다름 아닌 남편의 전 부인이었죠. 남편과 그렇게 이혼하고 처음 나타난 거였고 전혀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았기에 우리가 결혼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로 당황스럽게 남편의 전 부인을 맞았던 겁니다. 남편은 전 부인을 쳐다보는 것도 싫어하며 무슨 볼일이 있어 나타난 거냐고 강한 반감을 드러냈으나 남편의 전 부인은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해사하게 웃으며 제게 다정한 말을 걸어왔습니다. 작년 연말쯤 은영 씨, 정말 오랜만이야. 둘이 결혼했다는 얘기 듣고 참 잘 됐다고 생각했어. 게다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얘기 듣고 내가 다 기분이 좋더라. 축하해. 그래, 고마워. 우리 결혼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구나. 학원 위치까지 알고 있었던 걸 보면 가까이에 있었나 봐. 난 세희 씨 소식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말이야. 나야 다 듣고 있었지. 그렇지만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두 사람 앞에 안 나타나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걸 아는 사람이 이렇게 불쑥 그것도 남일하는 곳으로 찾아와? 대체 무슨 일이야? 용건 있으면 빨리 말하고 가. 여보, 너무 그러지 말아요. 세희 씨, 뭐 마실 거라도 좀 줄까? 커피 잘 안 마셨잖아. 녹차 마실래? 주스도 있어. 남편은 내내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남편이 그럴수록 제게 그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남편의 전부인을 저까지 홀대할 수는 없었죠. 그러니 저라도 손님 대접을 해줘야 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이전에 저와도 친분이 있던 사이였으니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 싶었거든요. 은영 씨 고마워. 사실은 내가 부탁이 있어서 왔어. 내가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자기네 학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줄 수 없을까? 청소든 뭐든 다 자신 있어. 시켜만 줘. 지금 제정신이야? 이 여자가 정말 지금 여기서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니? 말 같지도 않은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 당신이 나를 끔찍해 하는 거 알지만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그리고 난 은영 씨한테 부탁하는 거야. 세희 씨, 나도 참 곤란하네. 보다시피 남편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세희 씨한테 우리 학원에서 일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해. 차비하고 밥이라도 사 먹어. 저는 그렇게 남편의 전부인에게 30만 원을 건네주며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남편은 전부인에게 치를 떨며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화를 많이 냈죠. 남편이 그러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남편의 전부인이 남편에게 한 짓이 있으니까요. 물론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제가 가까워질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전부인이 저지른 일까지 미화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남편의 전부인이 다녀가고 금방 연말연초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저와 남편이 새롭게 세운 계획 중에 건강에 더 신경 쓰자는 것이 있었고 저희는 함께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약간의 고혈압 위험군으로 체중 조절 등에 대한 주의를 받는 정도였는데 제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간암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며 추가 검진을 받아보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가는 날이 되었죠.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찌나 긴장이 되고 무서웠는지 며칠 잠도 설쳤습니다. 남편과 함께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올해 초 내가 간암 선고받던 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간암이요? 전 술도 거의 안 마셔요. 뭔가 잘못된 걸 거예요. 다른 사람 결과랑 바뀐 거 아닌가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미 진행이 너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수술을 권해드리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간암 말기라는 거야? 여보, 난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잖아. 난 귀가 먹먹해져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 당신이 좀 제대로 들어봐. 여보, 진정해. 그래, 내가 들어볼 테니까 걱정 마. 선생님, 수술이 안 되면 다른 치료들도 있지 않나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뭐든지 해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치료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시라는 말씀밖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한부라는 거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야? 절대 그럴 수는 없어. 내가 그렇게 두지 않아. 당장 학원 문 닫고 어디 해외라도 나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야. 남편은 실제로 해외의 여러 유명한 병원에 메일을 보내 저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희망적인 것이 없었고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할 수밖에 없었죠. 저 때문에 남편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수업 시간을 줄이더라도 학원 운영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제자들을 챙기는 마음도 없지 않았죠. 제 고집에 남편도 결국은 제 뜻에 따라줬고 저는 간병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 전 부인이 자기가 간병을 하겠다며 나선 겁니다. 연말에 그렇게 다녀간 후로 남편 전 부인은 지속적으로 제게 연락을 해오고 있었고 그것을 모른 척할 수 없어서 형식적이나마 대꾸를 해주고 있었는데 남편 전 부인이 저를 자꾸만 또 찾아오겠다고 하고 그러기에 몸이 좋지 않으니 다음에 보자고 했다가 집요하게 추궁하는 통에 결국 제 병을 말하게 되고 말았죠. 그랬더니 득달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은영 씨, 내가 정말 살아보려고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했잖아. 나 간병인 자격증도 있고 실제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어. 내가 은영 씨 간병해 줄게. 은영 씨 간병인 구해야 한다며. 내가 할 수 있게 해줘. 나 정말 은영 씨 잘 돌봐주고 싶어. 이 여자가 진짜 보자 하니까 너 정말 돌았냐? 미쳤어? 네가 감히 누구 간병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절대 안 돼. 꿈도 꾸지 마. 알았어? 당신 그러는 것도 내가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은영 씨에게 나보다 더 좋은 간병인은 없을 거야. 간암이셨던 분 간병했던 경험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어. 여기 은영 씨를 위한 식단이랑 운동 시간 포함한 하루 일정표. 이건 월 단위 계획표야. 은영 씨 상태를 정확히 몰라서 대략적으로 짠 거니까 은영 씨 상황에 따라 수정해 나가면 돼. 나 정말 잘할 수 있어.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남편 전 부인이 제가 고용하겠다고 하기도 전부터 간암에 좋은 음식들을 잔뜩 해서는 저희 집에 찾아왔고 앞으로 자기가 이런 식으로 저를 돌볼 거라며 하루 일과표와 일주일 단위의 계획까지 제안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동했고 결국 남편 전 부인의 정성을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제 간병인으로 받아주기로 하고 남편도 제가 설득했습니다. 남편의 전 부인은 지극정성으로 저를 간호했습니다. 먹는 것이나 운동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신경을 써줬고 병원에 동행했을 때도 늘 세심하게 체크하고 궁금한 것을 의사에게 묻기도 하는 등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어 든든하기도 했죠. 그러나 제 상태가 점점 나빠져 집에서는 요양이 어려워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남편의 전 부인이 저를 간호했습니다. 남편도 틈날 때마다 병원에 와서 저를 살폈지만 남편 전 부인과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집에 있을 때보다 병원에 있게 되면서 그럴 시간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딱히 할 일 없는 제한된 공간에 있다 보니 그랬을 겁니다. 내 상태가 좋지 않아져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아이, 내가 참 주책이지. 아픈 은영 씨 붙들고 나 살아온 얘기하며 눈물이나 짜고 있으니 내가 생각해도 한심하다. 미안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미안해. 아니야, 그럴 것 없어. 세희 씨 얘기 들으면서 나도 세희 씨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아. 사실 처음엔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거든. 세희 씨도 세희 씨 나름대로는 참 힘들었겠어. 그리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도 알겠어.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은영 씨한테 인정받으니까 나 정말 너무 기분 좋다. 내가 뭐라고 그래. 그리고 내 간호 마음을 다해서 해주고 있다는 것도 알아. 그것도 정말 고맙게 생각해. 진심이야. 은영 씨, 자기처럼 좋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병이 온 걸까? 하늘도 무심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는지. 뭐야. 무슨 간병인이 환자 앞에서 환자 딱하다고 울고 이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세희 씨, 나 이제 정말 괜찮아. 그러지 마. 세희 씨가 그럼 내가 더 힘들어. 나를 안타깝게 생각해주는 그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남편의 전부인의 그런 모습들이 제게는 너무나도 진솔하게 다가왔고 예전에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던 그 시절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형편이 따라주지 않아 잘못된 선택도 했던 사람이지만 본성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참 순수하고 진솔한 사람이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간병인 월급을 주고 있지만 친구라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 친구로서 남편 전부인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죠. 그럴 정도로 제 마음이 많이 열렸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전부인이 잠깐 밥을 먹고 오겠다고 하고 나간 사이 저도 모처럼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서 병원 산책로에서 햇볕을 좀 쐬고 들어왔는데 다른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이 남편 전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남편 전부인의 이름을 듣는 순간 흠칫하며 자동 반사적으로 몸을 숨겨 그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무슨 엄청난 비밀 이야기라도 하는 듯 속삭이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와 말투로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랬기에 더 궁금한 마음에 엿듣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엿듣게 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실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여기 건너 병실 젊은 여자 간병인 봤어? 그 여자 아니야? 신세희 간병인 말이야. 아이, 왜 아니야? 나도 보고 깜짝 놀랐지 뭐야? 이번엔 아주 젊은 여자를 하나 물었던데 가난 말기라지. 아이, 무슨 소리야? 그 간병인이 유명한 사람이야? 유명하다 말다. 그 여자가 간병하던 노인네가 벌써 3명이나 죽었잖아. 그것도 모두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아유, 그뿐인 줄 알아? 그 3사람 모두 재산 꽤나 있는 노인네들이었는데 그 여자가 간병인 이상으로 자식도 하기 힘들다 싶을 정도로 정성을 다해 간호를 했고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하나같이 다 그 여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재산을 남기는 것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잖아. 아무리 그래도 유산씩이나? 그럴 수도 있나? 그것도 3명이 다 그랬다고 하니 좀 이상하긴 하네. 그러니 항상 말들이 많았지. 유언장을 조작한 게 아니냐 하면서 말이야. 그 자식들도 의심을 했었고, 내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끔찍하지만, 그 여자가 그 노인네들한테 몰래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해서 건강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말들도 많았잖아, 왜?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쫙 끼쳤고 남편 전부인이 제게 챙겨줬던 모든 것들이 무서워졌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꽂고 있던 링거를 빼버리고 환자복에 병원 실내화를 신은 그 채로 병원을 도망치듯 뛰쳐나왔죠.
얼마나 정신없이 뛰었는지 택시를 잡아 타고 보니 실내화도 벗겨지고 맨발이더군요. 그 길로 학원으로 가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는 그대로 탈진해 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깨어나 보니 저는 다른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곁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도망친 후 여보, 정신이 좀 들어? 당신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야. 그 여자가 당신 간병인을 자처한 게 아무래도 찜찜했지. 그래서 당신 모르게 그 여자에 대해 뒷조사를 좀 했었어. 뒷조사? 흥신소 같은데 말이야? 하긴 내가 들은 얘기들이 사실이라면 흥신소가 대수야?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여자가 벌인 짓들을 밝혀야지. 내 말이 그 말이야. 당신 말을 들으니 의심은 확신이 됐고 그 여자 뒤를 캐서 나온 것들 중에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 신고한 거야. 신고? 그럼 그 여자 잡혀갔어? 벌 받는 거야?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돌아가신 분들의 자식들도 의심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라 증거들이 퍼즐 맞추기를 하듯 딱딱 맞아 들어간다고 해. 그러니 혐의가 입증될 거고 합당한 벌을 받게 되겠지. 정말 무서운 여자야.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이고 또 그런 멀쩡한 얼굴로 내게 접근을 했을까? 그딴 여자는 다신 생각할 것도 없어. 당신은 당신 건강 회복할 일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남편은 제게 회신받은 메일을 보여주며 저와 같은 케이스에 적용해 효과를 본 신약이 있다며 그것을 시도해보자고 했습니다. 저조차도 포기하고 제 삶을 이대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 전부인의 일을 겪은 충격, 또 남편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깨달음을 얻은 저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제 몸에 생긴 암덩어리들과 싸울 결심을 했답니다. 여전히 낙관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후회 없이 해볼 작정입니다. 내게는 남편이 있으니 두려울 게 없다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게 용기를 주실 거죠? 좋은 기운이 모이면 나쁜 병도 물러날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응원까지 받은 힘으로 더 열심히 씩씩하게 치료해보고 싶습니다. 아직 제 삶은 끝난 게 아니니까요.